뉴욕 제8선거구를 맡고 있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의원이 오늘 민주당 대표직으로 선출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노숙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업스테이트의 요양원에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케어를 제공하지 않으며 거주비를 부풀린다는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오른 천연가스 가격으로 올 겨울 뉴욕 일원 가스와 전기요금이 급등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온라인 도박으로 올해 19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고 주정부 세수도 3억 달러를 확보하며 큰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미스코리아 대회 선으로 선발되었던 최민하수 씨가 세계 4대 미인 대회 중 하나인 미스 어스에서 2022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지난 20년간 미 의회 하원에서 민주당직을 이끌어온 낸시 플로시 의장의 후임으로 뉴욕 제8선거구를 맡고 있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의원이 오늘 민주당 대표직으로 선출됐습니다. 미국에서 당 대표직으로는 최초로 흑인이 선출된 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민주당 하원 지도부 비공개 선거에서 52세 제프리스 뉴욕주 하원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그는 미 상하원 역사상 최초의 흑인 지도자로서 내년 1월 출범하는 118대 새 의회에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뒤를 이어 민주당을 이끌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게 뺏김에 따라 제프리스는 하원 의장이 아닌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임기를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제프리스의 당선이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루클린 태생의 제프리스는 빙햄턴대 정치학 학사, 조지타운대 공공정책학 석사, 뉴욕대 법학 박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2006년 뉴욕 주의원을 거쳐 2012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뉴욕 브루클린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또 2019년 하원 서열 4위인 의원단 총회 의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다수당 자리를 되찾은 공화당은 지난 15일 차기 하원 의장 후보로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공화당 상원은 16일 차기 원내대표로 미치 매코넬 현 원내대표를 재선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노숙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노숙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부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소속 경찰과 응급의료진에게 인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정신질환자들도 증상의 경중에 따라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존 뉴욕시 법률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들에 한해 비자발적으로 입원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1월 뉴욕시 시장으로 취임했으며 뉴욕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올해 초부터 뉴욕시의 거리와 지하철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분석 결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이 연관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타임스퀘어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여성을 선로로 떠밀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적이 있는 노숙자가 월스트리트에 설치된 15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은 소속 경찰관과 응급의료진들에게 온정적인 대처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입원하는 정신질환자들은 지속적인 치료 방안이 마련될 경우에만 퇴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뉴욕시의 강제 입원 정책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뉴욕시는 어떤 식으로 정신건강 평가를 내려야 할지 지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단체들도 뉴욕시의 새로운 정책이 경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의 노숙자는 2022년 9월 기준 6만 명이 넘고 이들 중 19,000여 명이 미성년 노숙자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업스테이트 요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요양원은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케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거주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주 보건국의 요양원 감사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주 엘비온 소재 더 빌리지 오브 올리언스 건강 및 재활센터 운영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원 운영비의 20%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요양원 내 거주자들로부터 월 사용료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 약 1,860만 달러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히며 거액의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에 가족을 맡겼던 피해자들에 따르면 환자가 14도 날씨에 시트 없이 침대에 누워있거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며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욕창과 피부 질환을 겪는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요양원 운영자를 포함한 3명은 환자의 건강보다 요양원 운영을 통해 돈을 벌려는 목적이 강했다고 비난하면서 소송을 통해 요양원 가족들로부터 부당하게 취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새로운 환자 받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장기 요양시설의 부당 이익 취득은 이 요양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뉴욕주 장기 요양시설의 약 35%가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이와 같은 시설들을 감찰하는 법안과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요양원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뉴욕주 보건국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요양원 역시 감사에서는 문제 없음으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매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기에 주 보건국의 요양원 감사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의 여파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탓에 올 겨울 뉴욕 일원의 가스와 전기 요금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홍찬호 기자입니다. 크레인스 뉴욕이 에너지 공급 업체 콘 에디슨을 이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콘 에디슨이 올 겨울 주거용 전기 요금은 평균 22%, 가스 난방 요금은 32%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가스 난방 고객의 경우 내년 3월까지의 동절기 기간 동안 지난해 부담했던 348달러보다 32% 많은 460달러를 부담해야 하며 한 달에 300kW를 사용하는 경우 월 전기요금은 지난해 95달러에서 22% 오른 116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유가 상승세는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1월에 뉴욕시로 인도될 예정인 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1년 전에 비해 60%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뉴욕 1호는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기료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뉴욕 일원에서 2020년과 작년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를 잇따라 폐쇄한 후 천연가스 의존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뉴욕 독립시스템 운영자 ISO는 뉴욕주의 전력 수요가 올 겨울 약 23.9기가와트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고 이는 작년 최고치보다 2.8%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요는 강추위를 기록했던 2014년 겨울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도 올 겨울 가스 난방료가 25%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10월 4개의 가스 공급업체에 두 자릿수 요금 인상을 허용했고 뉴저지주 190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PSENG는 가스 요금을 25%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천연가스는 15.8%의 요금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가스나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는 적절한 실내 온도를 설정하고 난방 송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효율이 높은 LED 전구로 교체하고 적절한 커튼 등을 이용해 창문을 통해 뺏기는 열을 차단할 것 등이 권장됩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올해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1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세수도 올해 이미 3억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애틀랜틱시티에 있는 카지노 도박장에서 할 수 있는
도박 게임을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카지노 도박과 각종 스포츠 게임의 승패 등을 놓고 돈을 거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등 두 가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지노 도박은 2014년,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2018년부터 합법화됐습니다. 대애틀랜틱 시리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러한 온라인 도박은 처음 시작하던 2014년에는 1년 총 수익이 1억 2,300만 달러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에만 무려 19억 달러를 기록해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애틀랜틱 시리 카지노를 비롯해 뉴저지주 전체 도박 사업체들이 올해 10월까지 올린 43억 달러의 총 수익 중 온라인 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나 됐습니다. 주 정부로서는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는 것으로 2014년에 1,8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렸는데 올해는 처음 10개월만 기준으로 해도 3억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는 온라인 도박 사업 허용 여부를 10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엄청난 세수로 인해 내년에 다시 10년을 연장하거나 또는 10년마다 갱신하지 않고 아예 영구화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온라인 도박의 익명성, 접근성, 편의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일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탁턴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이 청소년층까지 파고들면서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37%는 온라인 도박 경험이 있고 17%는 스트레스나 분노 또는 중독 등 다른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지난 2021년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선우로 선발됐던 23세 최미나수 씨가 세계 4대 미인 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미스 얼트 2022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미인 대회에서 한국인이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미스 어스 2022 본선에서 최미나수 씨가 최종 1위로 호명됐습니다. 최미나수 씨는 총 86개국에서 모인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친 후 이날 콜롬비아, 팔레스타인, 호주 후보들과 함께 탑4에 진출했고 마지막 순간 우승자로 호명되며 영광을 안았습니다. 미스 어스는 환경 보호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 미인 대회로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과 함께 세계 4대 미인 대회로 불리는데 이들을 통틀어 한국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한 최미나수 씨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전 심사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인텔리전스 심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멸종 위기 동물들에 대한 캠페인 당시 수중 촬영을 활용한 해양 쓰레기, 사육 환경 등으로 고통받는 돌고래를 표현하고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해외 포럼의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최미나수 씨는 6번의 사전 경연 중 수영복 경연, 비치웨어 경연, 드레스 경연에서 각각 금메달을 하나씩 거머쥐었고 리조트웨어 경연에서 동메달 1개, 특별상 1개를 수상에 성공해 미스 콜롬비아와 함께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리며 유력한 수상 후보로 우뚝 섰습니다. 본선에서도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넘치는 매력을 뽐냈고 마침내 우승 왕관을 쓰게 됐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린 최미나수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가장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와 노력을 많이 했다며 한국인 최초 우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당당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태도와 부드러운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을 아낌없이 보여준 최미나수 씨는 본선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으며 대회를 의미 있게 마무리했다는 평가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버겐 카운티 정부와 홀리네임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도시락 400개를 각 한인단체에 무료로 배분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관으로 직접 방문 픽업된 도시락은 총 84인분이며 이외 뉴저지 한인상록회, 뉴저지 한인상조회, 505 시니어 아파트, 475 시니어 아파트, 펠팍 시니어 센터, 포틀리 하이스쿨, 펠팍 장로교회, 뉴저지 예수드림교회, 뉴저지 해병대 전우회 등 총 316개의 도시락을 방문 배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내일까지 나흘 동안 무료 도시락 배분 배달을 실시해 더 많은 한인 동포들이 온정 가득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료 도시락이 필요한 단체는 뉴저지 한인회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민권센터가 오는 12월 3일 시민권 신청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민권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최소 5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해외 여행 기록, 거주 증명, 고용 증명, 결혼 증명, 부모 정보, 자녀 관계, 범법 기록, 병역 신고 번호 등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수표 또는 머니오더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 자격 증빙을 갖춘 저소득층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희망자는 민권센터로 예약 후 12월 3일 민권센터를 방문해 시민권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주택 가격 지수가 9월 기준으로 전월보다 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한 이후 전월 대비로 3개월 연속 집값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1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1.4%, 2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1.5% 각각 하락했습니다. 20대 도시의 평균 집값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등 서부 도시들의 집값 내림세를 주도했습니다. 연초 3% 정도였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7%를 돌파했다 최근 6% 중반으로 내렸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총기 사망 사건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총기를 이용한 살인과 자살 등 총기 사망률이 2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1990년에서 2021년 총기 사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110만 명 이상이 총기 살인과 자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기간 총기 사망자는 25%나 급증했으며 지난해 총기로 숨진 사람은 48,953명으로 이는 인구 10만 명당 15명 꼴입니다. 전체 총기 사망자 가운데 약 86%는 남성이었습니다. 지난해 20세에서 24세 흑인 남성의 총기 살인율은 10만 명당 142명으로 2014년 이후 7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총기 살인율은 미국 전체 총기 사망률보다 10배 높고 백인 남성보다 22배가 높은 것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